선생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정말로 갑작스러운 죽음이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놓쳤을 뿐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의과대학 교과서에도 없고 서울에 있는 유명 병원 의사들도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이 세상을 떠나기 약 1년 전부터 몸은 아주 조용히 하지만 분명한 마지막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신호들을 수천 건의 환자 데이터를 통해 패턴으로 보았습니다. 이 신호는 두려워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지 그 준비를 위한 시간을 얻을 수 있는 일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 순간은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간 노인의학을 연구하고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그동안 5,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만나 배웠고 그중 많은 분들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의대 교과서에도 대형 병원 진료실에서도 좀처럼 다루지 않는, 하지만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평생 건강하셨던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왜 미리 알 수 없었을까 하며 후회했던 적이 말입니다. 사실 저도 의사가 되기 전까지는 죽음이 정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0년의 임상 경험을 통해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노인이 세상을 떠나기 약 1년 전부터 몸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무런 징조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진짜로 갑작스러운 죽음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보지 못했을 뿐이죠. 이것은 가족들에게 엄청난 죄책감과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만약 그때 조금 더 주의 깊게 봤다면, 만약 그 신호를 알았다면 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30년간의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 발견한 노인의 마지막 1년을 알리는 5가지 신호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마지막 시간을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답게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소중한 지식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체중 감소입니다. 평생 밥상 앞에서 흰 쌀밥 한 숟갈도 남기지 않으셨던 분이 이제는 밥맛이 없다며 숟가락을 내려놓으십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입맛의 변화라고 생각하시죠. 나이가 드시니까 그러시나 보다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식욕 저하가 아닙니다. 제 임상 기록에 따르면 생애 마지막 1년을 앞둔 노인의 약 78%가 뚜렷한 이유 없이 눈에 띄는 체중 감소를 보입니다. 특별한 질병이나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살이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더 이상 근육을 유지하고 생명을 지탱할 에너지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엔진이 서서히 힘을 잃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체중 감소가 단순히 숫자상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힘이 약해지고 이는 넘어짐과 골절로 이어져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목격한 가족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시기에는 몸을 회복시키려고 애쓰는 것보다 작은 기쁨을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할머니가 아이스크림을 드시고 싶으시다고요? 그럼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드리세요. 건강 걱정은 잠시 접어두셔도 됩니다. 이 시기의 노인들에게는 영양소의 균형보다 마음의 만족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드시며 웃는 모습이야말로 가족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지속적인 피로감입니다. 아버지가 요즘 계속 피곤해하세요.
예전에는 새벽마다 산책도 하시고 정정하셨던 분인데 이제는 하루 종일 누워 계시고 낮잠을 자도 피곤하다고 하세요. 이런 호소를 하는 가족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컨디션 난조나 계절적 변화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로감은 일반적인 몸이 좀 안 좋은 상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임종을 1년 앞둔 노인의 83%가 휴식으로도 전혀 회복되지 않는 깊고 지속적인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밤새 푹 자도, 낮잠을 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도 그 피로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속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서서히 기능을 멈춰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수명을 다해서 더 이상 충전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아무리 충전기를 꽂아도 배터리가 금세 떨어지는 것처럼 아무리 휴식을 취해도 에너지가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의 가족들에게 억지로 활동을 권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산책이라도 하시라고 말씀드려 보세요라는 식의 접근은 오히려 노인분들에게 부담과 스트레스만 줄 뿐입니다. 대신 그분이 가장 컨디션이 좋은 시간대에 잠깐씩 좋아하는 일을 하시도록 돕고 나머지 시간은 편안한 휴식과 감정적 안정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내면으로 향하는 의식의 변화입니다. 할머니가 요즘 돌아가신 할아버지 얘기를 자주 하세요. 심지어 꿈에서 할아버지를 봤다고도 하시고 때로는 할아버지가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고도 하세요. 많은 가족들이 이런 변화를 목격하고 당황하며 저를 찾아옵니다.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요? 라고 걱정하시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치매와는 완전히 다른 현상입니다. 임종을 1년 앞둔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매우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변화입니다. 실제로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약 75%의 노인들이 현실의 일상보다는 과거의 기억과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은 뇌의 구조적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와 전두엽 부분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최근의 기억보다는 오래된 기억이 더 생생하고 선명하게 떠오르게 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던 사람들, 즉 배우자나 부모님, 형제자매들과의 추억이 마치 어제 일어난 것처럼 생생해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의 심리적 재회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꿈에서 만나는 것을 넘어서 때로는 깨어있을 때도 그들의 존재를 느끼거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뇌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그 이야기를 부정하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란 함께 그 기억을 나누고 들어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할아버지와 어떤 시간을 보내셨나요? 라고 물어보며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노인분들에게 큰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네 번째 신호는 면역력의 급격한 저하입니다. 감기에 한 번 걸리면 한 달씩 가요. 작은 상처도 잘 아물지 않고 계속 덧나서 고생하세요.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치부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심각한 변화의 신호입니다. 평생 건강했던 분들이 갑자기 잔병 치레가 잦아지고 작은 감염에도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 노인의 면역 시스템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무너집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평생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오히려 더 급격한 변화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인 백혈구와 항체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한번 감염이 일어나면 그것이 완전히 치료되기 전에 다른 부위에서 또 다른 감염이 일어나는 연쇄 감염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댐에 작은 구멍이 뚫리면 그 구멍이 점점 커져서 결국 댐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시기에 노인분들에게는 적극적인 병원 치료보다는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한 치료는 받아야 하지만 무리한 검사나 침습적인 시술보다는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위생관리와 영양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신호는 호흡과 혈액순환의 변화입니다. 숨을 쉬다가 갑자기 멈춘 듯 하다가 몇 초 후에 다시 크게 숨을 들이마셔요. 이런 패턴이 반복되어서 너무 무서워요. 이런 호흡 패턴의 변화는 많은 가족들에게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안겨줍니다. 혹시 지금 당장 위험한 것은 아닌지, 병원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되죠. 하지만 이것은 몸이 자연스럽게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체인 스토크스 호흡이라고 부르는데 임종을 3개월에서 6개월 앞둔 시점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뇌의 호흡 중추가 변화하면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동시에 혈액순환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손끝과 발끝이 차가워지고 피부가 약간 푸르스름해지거나 얼룩덜룩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심장이 더 이상 온몸 구석구석까지 피를 충분히 공급할 힘이 없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몸의 중요한 장기들에 우선적으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말초 부분으로의 혈액 공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많은 의료진들이 이런 상황에서 산소 공급이나 적극적인 순환 개선 치료를 시도하곤 합니다. 물론 의학적으로는 맞는 접근이지만 때로는 이런 치료들이 오히려 환자분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는 억지로 생명을 연장하려는 시도보다는 그분이 최대한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방 온도 유지, 촉촉한 입술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따뜻한 손길과 음성이 어떤 의료 장비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손을 잡고 있어 주시고 옆에서 함께 있어 주시고 사랑한다는 말을 들려주시는 것이 이 시기에 가장 소중한 치료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실천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부모님이나 배우자 또는 사랑하는 어르신에게서 이런 변화들이 보인다면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해보시길 간곡히 권합니다. 먼저 함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한 번 더 고향에 가보고 싶다. 옛날에 자주 가던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싶다. 손자와 함께 영화를 보고 싶다 같은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일들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체력이 허락하는 선에서 하나씩 실현해 나가세요. 두 번째로는 그분의 이야기를 녹음하고 기록해 두세요. 어린 시절의 추억, 젊은 시절의 사랑 이야기, 자녀들을 키우며 힘들었던 일들,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들을 들어보고 기록해 두세요. 이것은 훗날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족 모임을 자주 가져보세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이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무거운 주제보다는 즐겁고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연명의료에 대한 대화를 나누세요. 이것은 무겁고 어려운 주제이지만 꼭 필요한 대화입니다.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마지막을 맞고 싶어 하시는지, 어떤 치료는 원하시고 어떤 치료는 원하지 않으시는지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나중에 가족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호스피스나 완화의료 전문가,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이들은 이런 상황을 겪는 가족들을 도와본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돌보는 자신도 챙기세요. 가족을 돌보는 일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가족을 제대로 돌볼 수도 없게 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필요하면 다른 가족이나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그리고 진심으로 전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감정 표현에 서툰 편이지만 이 시기만큼은 체면이나 부끄러움을 접어두고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그때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할 걸 하고 후회하지 마세요. 저는 30년간 수많은 임종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챕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챕터를 어떻게 쓸지는 바로 지금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준비하세요. 사랑으로 준비하고, 감사함으로 준비하고, 따뜻함으로 준비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신호들을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신호들을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랑의 마지막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생의 마지막 1년은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주변에 이런 신호를 보이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과거에 이런 경험을 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생과 죽음,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들에 대한 소중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